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이 얘기를 큰 소리로 하고 싶어 하지 않죠.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우리는 지금 유능하고 매력적이고 성공한 남성들이 의도적으로 독신을 선택하는 역사적인 순간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해서가 아닙니다.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연애 관계를 맺는 것보다 덜 위험하다고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수년간 관계 관련 일을 해왔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패턴들을 보죠. 여성이라면 원할 모든 것을 갖춘 인생의 정점에 있는 남성들이 혼자 잠자리에 드는 것을 봅니다.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누군가와 함께 있느니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낫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죠. 이것은 새로운 현상이고 현실이며 무서운 일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죠. 만약 당신이 어딘가에 투자를 한다면 역사적으로 60%의 확률로 손해를 보는 펀드의 전 재산을 쏟아붓겠습니까? 당신이 결정에 아무런 통제권이 없고 상대방이 그냥 일어나서 당신이 이룬 모든 것의 절반을 가지고 떠날 수 있는 곳에요. 아니죠. 미친 짓일 겁니다. 글쎄요. 그게 바로 현대 남성이 진지한 관계를 바라볼 때 보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보죠. 당신은 평범한 남성입니다. 운동하고, 일하고, 돈도 잘 벌고, 자신을 가꾸죠. 데이팅 앱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뭘 볼까요? 직업이 2개인 여성이 직업이 3개인 남성을 요구합니다. 2만 달러를 버는 여성이 10만 달러를 버는 남성을 요구하죠. 4명의 친구와 월세 아파트에 사는 여성이 자가를 가진 남성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최악은 이게 요구가 아니라 요청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녀의 대기줄에는 400명의 다른 남자가 있으니까요.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35세의 남성, 스타트업에 종사하고 예무도 준수하며 사회성도 좋죠.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2년간 그가 데이트를 몇 번이나 했을까요? 0번입니다. 앱을 열 때마다 자신이 자격 미달인 일자리에 지원하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채용 공고, 백마 탄 왕자를 찾습니다. 요구사항, 최소 180cm, 소득 상위 5%, 2개 대륙의 부동산 보유, 세계 국어 구사, 운동선수 같은 몸매, 배우 같은 미소, 양적 스승 수준의 인내심, 제공급라, 없음, 근무환경, 드라마 보장. 아무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이 이겁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가치는 높이지 않으면서 기대치만 높였습니다. 이건 마치 카페툴 바꿨다는 이유로 혼다 시빅을 페라리 가격에 내놓은 여자와 같습니다. 제품과 가격을 혼동한 거죠. 그리고 아무도 사지 않으면 제한을 조정하는 대신 소비자들이 안목이 없다고 탓합니다. 한 번은 접수 담당자로 일하는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연봉은 3만 달러였죠. 하지만 그녀의 기준은 이랬습니다. 남자는 자가가 있어야 하고 고급차가 있어야 하며 1년에 2번 해외여행을 가야 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즐겁게 해줄 수 있어야 했습니다. 제가 물었죠.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정당화할 만한 무엇을 기여하나요? 그녀는 마치 제가 양자물리학을 풀라고 한 것처럼 저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바로 상이죠. 그녀가 답했습니다. 무슨 상이요? 여기 있는 것만으로. 이게 표준이 되었습니다. 요리도 못하는 여성이 셰프인 남성을 요구합니다. 앉아만 있는 여성이 운동선수를 요구합니다. 비대 허덕이는 여성이 백만장자를 요구합니다. 환상이 너무나 정상화되어 이제는 그것이 표준으로 간주됩니다. 한쪽만 이길 수 있는 게임의 규칙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게임을 그만둡니다. 그렇게 간단합니다. 남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친구들이 이혼으로 망가지는 것을 봅니다. 양육권을 잃고 20년간 양육비를 지불하고 자신을 증오하는 전 부인을 보죠. 여성들이 단톡방에서 남자들을 공짜 저녁 식사에 이용하는 법에 대해 웃고 떠드는 양상을 봅니다. 계획된 전략, 자원 추출, 최소한의 투자.
그러고 나서 그 여자들은 묻습니다. 좋은 남자들은 다 어디 갔죠? 떠났습니다. 그들은 집에 있습니다.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자신의 프로젝트에 몰두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리죠. 그곳에서는 노력이 보상으로 돌아오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유독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남성이 제공하는 것에 대한 완전한 평가절하입니다. 한 남자가 주 5시간을 일하고 모든 청구서를 내고 고장난 것을 다 고치고 정서적으로 곁에 있어주고 모든 기념일을 기억하고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말은 그건 최소한의 것이죠. 제 할아버지는 혼자 벌어온 가족을 부양했고 제 할머니는 그를 왕처럼 대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그의 옷을 다리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를 준비하고 그의 결정을 존중했죠. 오늘날 남자는 고맙다는 말을 듣기 위해 백만장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마저도 조건이 붙죠. 지금 당장 SNS를 켜보세요. 남자는 쓰레기다 혹은 한남을 검색해보세요. 수백만 개의 게시물이 나올 겁니다. 이제 여자는 쓰레기다 혹은 한여를 검색해보세요. 차이가 보이나요? 하나는 축하받고 공유되고 좋아요를 받고 여왕이라는 댓글이 달립니다. 다른 하나는 삭제되고 신고당하고 여성 혐오, 미사저니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한쪽 성별 전체에 대한 완전한 무례함을 정상화해놓고 그들이 이 게임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매일 누군가의 얼굴에 침을 뱉고는 점심 식사에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5년 전 제 관점을 바꾼 이야기를 해드리죠. 비싼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아마 1억 원, 10만 헤알은 좋게 들었을 겁니다. 식동안 신랑의 표정을 보셨어야 합니다. 기쁨이 아니라 체념이었습니다. 마치 죄수가 자백서에 서명하는 것 같았죠. 신부는 파티 내내 불평했습니다. 꽃의 분홍색 톤이 틀렸고 케이크가 너무 달고 DJ가 자기 노래의 잘못된 버전을 틀었다고. 저는 그녀가 그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한 번도 하지 않았죠. 6개월 후 그들은 이혼했습니다. 그녀는 반지, 선물, 인스타그램용 결혼 사진을 가졌습니다. 그는 빚과 우울증을 안고 떠났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남자들이 헌신을 두려워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헌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파괴하고도 상을 챙겨갈 잘못된 사람과 헌신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남성의 고독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죠. 더 이상 대부분의 남성에게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왜냐고? 남자는 본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혼자라고? 현대 여성보다 훨씬 더 충성스러운 개를 키웁니다. 친밀감이 필요하다고? 글쎄요, 해결책은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필요 없는 것들로.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우리는 여성에게 그것을 기댈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기에 남성들 간의 우정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습니다. 목적이 필요하다고? 경력, 취미, 프로젝트가 있죠.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무언가를 구축합니다. 남자는 추위에 적응하듯 고독에 적응했습니다. 도구를 만들고 앞으로 나아갔죠. 고독을 문제에서 이점으로 바꾸었습니다. 한편, 저는 30대, 40대 여성들이 혼자라는 이유로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알코올 중독이 마치 성격인 것처럼 와인 밈을 게시하죠. 고양이 엄마라는 자막과 함께 고양이 사진을 올립니다. 누구도 심지어 자신조차 속이지 못하는 자기의 애에 대한 문구들을 올립니다. 그들은 원하면 언제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아무도 남성들이 더 이상 오디션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지 않았죠. 기회의 창이 제한되어 있다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데이팅 앱은 모든 것을 기하급수적으로 악화시켰습니다. 평범한 여성들에게 무한한 선택권이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었죠. 그녀는 일주일에 1000개의 매치를 받습니다. 자신이 클레오파트라가 된 기분이죠. 그녀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 남자들이 그녀를 보지도 않고 스와이프했다는 것입니다. 남자에게 그것은 숫자 게임입니다. 그녀는 특별하지 않고 그냥 존재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인정, 밸러디션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수백 명이 당신을 부르는데 한 남자에게 만족해야 할까요? 문제는 그 수백 명은 그녀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섹스를 원할지는 몰라도 그녀 자체를 원하지는 않죠. 관계도, 헌신도, 사랑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빠른 만남, 그리고 끝이죠. 저는 지금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앱은 완전히 잊으라고. 그건 조작된 게임입니다. 딜러는 당신의 카드를 보는데 당신은 딜러의 카드를 볼 수 없는 포커 게임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평범한 남자에게 데이팅 앱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당신은 존재하지도 않는 남자들과 경쟁합니다. 포토샵으로 만든 복근, 빌린 차, 빌린 시계, 가짜 휴가 사진.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긴다면 뭘 얻었죠?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자신을 낮추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라자를 얻은 겁니다. 항상 더 나은 남자를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 궁금해하는 라자를요. 누군가를 만나는 전통적인 경로 역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접근하면 인사과에 불려가고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접근하면 당신은 스토커입니다. 당신 사진이 퍼질 겁니다. 바에서 접근하면 당신은 포식자입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춤추러 왔을 뿐입니다. 길거리에서 접근하면 괴롭힘, 경찰 신고감입니다. 온라인으로 접근하면 당신은 그녀의 DM, 다이렉트 메시지에 있는 수백 명 중 한 명일 뿐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남자들이 더 이상 접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감 있는 남자들은 다 어디 갔죠? 라고 묻습니다. 모든 문에 화재 경보기를 달아놓고 아무도 들어오지 않느냐고 놀라는 꼴입니다. 남자들이 본능적으로 잘 이해하는 투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투자를 할 때 당신은 위험에 비례하는 수익을 기대합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지만 부자가 될 수도 있죠. 공정하고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관계는요? 높은 위험, 보장된 마이너스 수익. 이건 당신의 돈을 빼앗고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고 더 투자하지 않는다고 당신을 비난하다가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당신의 모든 것의 절반을 가져가겠다고 약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투자를 하지 않을 겁니다. 이중잣대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여자가 키 기준을 가지면 괜찮아요. 당신은 여왕이니까요. 남자가 체중 선호도를 가지면 피상적이고 뚱뚱한 걸 혐오하고 나쁜 사람이죠. 여자가 부유한 남자를 원하면 그녀는 자기 가치를 아는 거죠. 남자가 젊은 여자를 원하면 포식자입니다. 소름 끼치네요. 트위터에 따르면 아마 소아성애자일 겁니다. 여자가 키 작은 남자와 사귀지 않으면 그녀의 취향이니 존중해주세요. 남자가 미혼모와 사귀지 않으면 미성숙하네요. 진정한 남자가 아니에요. 진짜 여자를 감당하지 못하는군요. 게임은 조작되었습니다. 규칙은 한쪽에만 적용됩니다. 아무도 남성의 고독이 가져다주는 평화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드라마도 없고 다툼도 없고 감정의 롤러코스터도 없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침묵이 있습니다. 당신의 돈은 당신의 것이고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것이며 당신의 결정은 당신의 것입니다. 오토바이를 사고 싶다고 사면 됩니다.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싶다고 하세요. 주말 내내 게임을 하고 싶다고 아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독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그러니 남자가 독신으로 지내는 데에는 여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전체 게임의 판도를 바꿀 만큼은요. 여기 당신에게 도전 과제를 드립니다. 만약 당신이 이 패턴에 공감하는 남성이라면 여기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 같은 사람이 수백만 명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성이라면 당신의 기준을 의심해보세요. 그것이 현실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인스타그램 환상에 기반한 것인지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런 대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변화는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현실은 당신의 감정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시하는 것의 결과는 앞으로 더 나빠질 뿐입니다.